이렇게 의원님이 설명해 주신 거를 통해서 이제 외교 통일의 중요성이나 역할, 그리고 뭐 나아가서 국회 정치의 역할을 전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세대한테 있어서 그뭐 외교나 통일 이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참여하기엔 사실 좀 벽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넓게는 청년들이 이러한 이슈나 정치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참여할 만한 주제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을 해주세요. 저는 아무래도 요즘 공공외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기는 것 같은데 SNS가 활발하게 되면서 사실 외국인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도 SNS를 통해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만난 친구들과 SNS 친구를 하면서 더욱더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알리고 또 외국과 어떤 민간인들이 서로 저 나라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데 국민 개인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을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 제대로 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공공외교이거든요. 외교라는 걸 꼭 정치인 분들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이 나라의 외교와 그리고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조금 더 참여형인, 조금 더 주체적인 당사자로서 공공외교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는 학창 시절부터 이제 반크 같은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의례적으로 항상 동아리를 들어가는데 중학교 때는 그런 외교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동아리 자체가 좀 의례적인 행사들도 많고 학생 주도보다는 이제 생기부 채우는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좀 학생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정치 외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단체 혹은 학교에서 지원을 통해 이제 동아리 같은 걸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늘리는 게 좀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와, 네. 특히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싶은 여러 지점들에 대해서 좀 떠오르게 하는 것들이 많은 그런 조언이었는데요. 실제 제가 외통위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 공공외교. 말은 굉장히 딱딱해 보이지만 외교의 주체가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부만이 아니라 그런 전문가, 엘리트, 정치인들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민간외교관이에요 하면서 결과가 있을 땐 칭찬하면서 정작 어떤 것들도 그들을 위한 지원이나 아니면 적극적인 외교의 주체로서 인정은 해주지 않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거든요. 청년들에게 그래 국제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이러면서 고이카로 이렇게 해서 기회를 준다라는 개념이지 그들이 외교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아직까지 우리는 인식의 전환을 못 가져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 말씀하신 그런 자발성으로 일할 수 있는 이 4천만, 5천만 국민이라면 외교 역량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외교를 무조건 나라에 대한 애국심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개인의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또 소통 과정에서 딱딱한 권력들, 그러니까 경성화된 권력들, 우리 기관에서 못하고 정부에서 못하는 일들을 또 국민들은 할 수 있거든요. 한일 관계 경색됐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아베 정부로 대표되었던 그런 우경화된 정권에 의한 역사 부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갈등은 있지만 더 많은 상식적인 일본인들이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독일에 버금가는 방식으로 일본이 자랑스러운 세계 안에서의 중견국가가 되는 방법은 우리가 역사를 인정하는 거다라고 가르차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변호사 때 그분들과의 민간외교의 영역을 통해서 지금도 소통하고 있고 얼마 전 이제 위안부 판결이라든지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 관련된 내용에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국제법적 논리 같은 거 세미나 할 때도 일본 학자들, 일본 변호사님들 많이 오셨어요. 그런 분들과 상식적인 논의체를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또는 일본 음식 좋아한다고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젊은이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음식 교류든 문화 교류든 등 통해서 어른들이 정부가 풀어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풀어낼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바로 공공외교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제언들 들으면서 지역에서도 어떤 걸 마련하면 좋을까 좀 생각을 막 해보게 되는 오늘이네요. 와, 오늘 질문과 토론을 사실상 준비하신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초청돼 왔고 반성하겠습니다. 오늘 짧지만 또 부족한 따라 저는 노력을 좀 했는데요. 오늘 소회가 어떠신지 그것도 듣고 싶네요. 이렇게 국회의원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국회의원님과 또 정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좋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정치에 조금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재정 위원장님 우리 대학생위원회하고 교류 안 하나 보다. 자주 봐요. 매일 봐요. 아침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복학을 앞두고 있는데 복학하기 전에 원래 인턴 경험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짧게 할까 아니면 이번 대학생위원회를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인턴 경험을 포기하고 대학생위원회가 된 게 좀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자리였습니다. 아이고, 저를 더 무겁게 해주는 말씀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단 의원님한테 제가 궁금했던 것들, 듣고 싶은 것들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여서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흔히 말하는 정치적 효능감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내 의견이 피드백이 될 수도 있고 듣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저의 감정을 저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리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재밌었어요. 사실 조금은 이제 긴장을 하고 있기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늘 했던 빠른 방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내가 또 어떤 청년 문제나 우리 청년들과 정치의 어떤 접점에 색다른 나만의 해법이 또 뭐가 있나 등등, 사실 약간 긴장되고 두려운 자리였는데 함께 좀 손을 맞잡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질문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청년들의 질문들을 갈무리해서 대표해서 물어주신 거기도 하지만 또 그런 다양한 질문을 받을 준비도 돼 있는 거죠, 우리 대학생위원회. 그죠? 네. 아니에요. 아니신가 봐요. 뜰뜨름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네, 많이 분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마련해서 자주 뵙도록 하고요. 우리 대학생위원회하고도 이런 자리 아닌 방식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오늘 나온 아이디어 가운데서도 좀 발전시켜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덕분에 청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더욱더 행복했던 자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그리고 더 실질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더 준비해 주실 거죠?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